한국이 사우디의 천문학적인 거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란의 폭격이 쏟아지던 그날 밤, 한국의 천궁 방패가 UAE의 하늘을 지켜냈고 온 나라가 감격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할 것을 제안했고 한국의 무기를 구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째서인지 거절을 했습니다. 50년 동맹을 쳐버리는 것입니까? 한국의 진짜 속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것은 바로 중동의 위기에 한탕 벌고자 하는 욕심이 담긴 계약서가 아닌 더 저렴하고 정확하고 지금 사우디에 가장 필요한 무기 거래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는 형제의 위기로 장사를 하려는 나라가 아닙니다. 탐욕과 배신이 아닌 의리를 택한 이야기의 전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산하 전략무기평가국에서 선임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무함마드 알파이살입니다. 저희 국방부 지하벙커에 위치한 합동작전 통제실은 예멘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마다 비상소진명이 떨어지는데 그날도 새벽 3시에 비상벨이 울려 정신없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사방이 대형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이미 수십 명의 장성과 분석관들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고 공기는 차갑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붉은 점들은 처음에는 10개 남짓이었으나 순식간에 수십 개로 늘어났고 100개가 넘어가는 순간 제 옆에 서있던 참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닌 우리 사우디의 심장인 정유 시설과 수도 리야드를 향한 대규모 공습이자 분노 그 자체였고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오는 시간은 겨우 5분에서 7분 남짓이라 그 짧은 시간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미국산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가동했고 분석관들은 레이더 스크린에 잡힌 적미사일의 궤적을 쫓으며 요격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방 감시 레이더에 이상한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미사일 궤적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는데 그것은 아군이 발사한 미국산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합동작전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 왼쪽 하단에는 우리가 도입을 검토 중이던 한국산 천궁포대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고 거기서 불꽃이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수직으로 밤하늘을 찢으며 올라가는 불꽃을 보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직 성능 검증도 끝나지 않은 무기가 실전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무엇보다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기라는 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의 강대국들이 만든 무기만을 신뢰해왔고 한국은 그저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던 영국 출신 군사고문은 코웃음을 치며 저건 필시 오작동일 것이라며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만든 미사일이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잡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말에 통제실에 있던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저 또한 속으로는 동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미사일이 기적을 일으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산 미사일이 허공에서 폭발하자 통제실에는 실망감이 감돌았고 역시나 한국 무기는 신뢰할 수 없다는 비아냥이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도 적의 미사일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자 저의 기대는 무참히 깨졌고 역시 우리 사우디는 미국산 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순간 미국산 패트리엄 미사일 포대에서 굉음과 함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스크린을 가득 메웠던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산 무기의 압도적인 성능을 눈앞에서 확인하자 통제실에는 안도감이 감돌았고 저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밤의 공습은 미국산 무기의 활약으로 큰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었고 한국산 무기는 실전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한국방위사업청 본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 천궁포대의 요격 실패는 오작동이 아닌 아군의 다른 방공 시스템과의 주파수 간섭 때문이었다며 자체 분석 결과를 보내온 것입니다. 한국 측은 자신들의 무기가 성능 면에서는 미국산 무기에 뒤처지지 않음을 강조하며 재검증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이미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에 그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는 기술력과 신뢰성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더 이상 한국 무기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무기가 세계 무대에서 무시당하는 치욕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기술력을 갈고 닦았고, 그들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드러나는 순간 전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는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의 무시를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숨겨둔 충격적인 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날 밤의 실패 이후 우리 사우디 국방부 내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평가는 바닥을 쳤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연일 보고서를 올리며 한국이 중동의 거친 환경과 복잡한 미사일 궤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나 자동차는 잘 만들지 몰라도 생사가 오가는 방산 분야에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불과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낸 기술진들이 우리 작전 통제실에 남아있던 요격 데이터와 레이더 기록을 정밀 분석한 뒤 한 권의 보고서를 들고 저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민 데이터는 제 상식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우리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했던 초적어도 침투 드론들의 정확한 좌표가 한국산 레이더에는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다기능 레이더는 탐지거리 300km 이내의 표적 수백 개를 동시에 추적하고 있었는데, 그 반응 시간은 우리 군이 운용하던 기존 장비보다 무려 1.5초나 빨랐습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미사일전에서 1.5초는 신의 영역이라 불릴 만큼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명중오차였습니다. 한국 측은 당시 주파수 간섭만 없었다면 요격 미사일이 적 탄도 미사일의 탄두 부분을 정확히 타격했을 것이라며 오차 범위가 불과 10cm 이내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수치들이 한국의 대기업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조작한 데이터라고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조그만 반도 국가의 기술력이 수십 년 역사를 가진 미국의 대기업을 앞설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즉시 국방부 직속 정밀 분석팀을 소집하여 한국이 제출한 기록을 재검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분석팀원들은 처음엔 코방귀를 뀌며 검증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기록된 물리적 수치와 물리 법칙을 대조해본 결과 한국이 제시한 데이터는 단 0.1%의 오류도 없는 완벽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산 시스템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전부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자문단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레이더,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나 기록 장치의 오류일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탐지 능력을 숨기고 있었냐며 비아냥거렸지만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가 자신들을 얕보고 무시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국의 기술력을 한참 앞지르는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완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단순한 하청 국가로 보는 동안 그들은 이미 방산 기술의 정점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은 한국이 준비한 거대한 청사진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할 만한 또 다른 무기 체계를 완성해가고 있었지만 그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실 겁니다. 한국이 왜 그토록 조용히 힘을 길러왔는지, 그리고 강대국들의 비웃음 속에서 어떤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는지 이제 곧 밝혀집니다. 한국의 위상을 단숨에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실전 재검증 장면이 이어집니다. 무시당하던 한국산 무기가 어떻게 사우디 전역을 전율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숨긴 비장의 무기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군사기지에서 경외의 대상으로 바뀌는 그 전율 돋는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분석팀의 재검증 결과가 국방부 수뇌부에 보고되자 통제실의 분위기는 기묘한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장성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넘겨보았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하며 창밖을 보기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술력이 부족한 삼류 국가 취급하며 조롱하던 그들이었기에 자신들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잔인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한국산 시스템이 기록한 적 미사일의 비행 궤적은 우리가 55억 원을 주고 산 미국산 레이더가 놓친 미세한 흔들림까지 포착하고 있었으며 적이 발사한 발사체의 종류를 식별하는 속도는 무려 2초 이상 빨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당혹감을 읽었습니다. 특히 강대국의 기술진들은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당황해하며 한국이 혹시 타국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거나 수치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그만 반도 국가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이런 정밀한 화력제어,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기술진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담담하게 레이더의 출력값과 신호 처리 과정을 하나하나 분해하여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고 복잡한 방공망을 구축해온 나라였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사막의 지형 따위는 우스울 정도로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으며 그때 한 장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주파수 간섭이 없었다면 정말로 저 모든 표적을 잡을 수 있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산 유도탄은 마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표적의 예상 경로를 초당 100회 이상 계산하여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전 세계 그 어떤 방공 무기보다 반응 시간이 짧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유도탄의 탐지 및 추적 오차는 0.05도 이내였으며 이는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오는 동전 크기의 물체를 식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것은 이 천궁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실의 대형 화면에 새로운 무기 체계의 외형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는 형태였고 한국 측은 이것이 사우디의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꿀 비장의 무기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체적인 성능 지표를 바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사막 한가운데서 실제 교전 상황을 가정한 비공개 시험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던 한국의 무기가 과연 실제 상황에서 어떤 괴력을 발휘할지,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숨기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현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배수진을 쳤고 우리는 반신반의하며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무명의 작은 나라가 감히 세계 방산 시장의 거인들을 상대로 어떤 반란을 준비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제 곧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뒤통수를 후려칠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국의 진짜 실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과연 한국이 숨겨둔 그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그 전말이 드러납니다. 사막 한가운데 마련된 임시시험 사격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을 넘어 차가운 냉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제소에는 우리 사우디 측 장성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달려온 미국과 영국의 대형 방산 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나토 출신 군사고문단까지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팔짱을 낀 채 한국 측이 설치한 발사대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유럽에서 온 한 수석 설계자는 한국의 장비를 가리키며 저렇게 가느다란 발사관에서 어떻게 마 5 이상의 압력을 견디는 탄두가 나오겠느냐며 저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설계라고 단언했습니다. 옆에 있던 미국의 에이전트는 한술 더 떠서 한국이 사막의 고온 다습한 기후를 우습게 보고 있다며 아마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스템 과부하로 레이더부터 타버릴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서구의 기술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동양의 작은 공장에 불과했습니다. 정각이 되자 시험 평가의 첫 번째 단계인 초저고도 다수 표적 동시 요격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멘, 반군이 주로 사용하는 자폭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모사한 표적 20개가
서로 다른 방향과 고도에서 시속 800km의 속도로 사격장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레이더가 가동되자마자 관제실의 메인 스크린에 믿기지 않는 수치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탐지 거리 250km 지점에서 20개의 표적을 단 0.3초 만에 완벽하게 분리해냈고, 각각의 표적에 대한 요격 우선순위를 컴퓨터가 스스로 계산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영국군 출신 통제관은 스크린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수치는 명백한 오류다. 당장 시스템을 멈춰라. 레이더가 허상을 잡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간의 인지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반응 속도였기에 그들에게는 그 데이터 자체가 사기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장내에는 즉각 비상이 걸렸고 모든 사격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데이터 재검증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측 서버를 직접 열어보겠다며 울음장을 놓았고, 우리 사우디 측 분석팀과 함께 로그 기록을 1밀리초 단위로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준 탐지 오차 0.01도라는 수치가 장비의 노이즈를 제거하지 않은 허수일 것이라 확신하며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3시간에 걸친 현장 전수 조사 결과는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레이더가 수집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날아오는 표적의 물리적 위치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뢰하던 서구권 장비들이 잡아내지 못한 대기의 굴절 현상까지 보정하여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관제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자 상식이 파괴되는 찰나였습니다. 재검토가 끝난 후 사격이 재개되자 이번에는 더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산 유도탄이 발사된 후 목표물에 도달하는 시간이 계산값보다 항상 0.5초 정도 빨랐던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나토의 탄도학 전문가는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리다 손을 떨었습니다. 유도탄이 비행 중에 스스로 기동하며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을 것이라며 비웃던 전문가들의 시선은 열발. 20발이 연속으로 표적 정중앙을 관통하자 경외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98%, 99%, 100% 숫자가 쌓여갈수록 관제실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저게 정말 맞느냐는 결과에 대한 의심에서 저 작은 나라가 대체 어떻게 이런 알고리즘을 구현해냈느냐는 원인에 대한 경탄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 관계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한국 측 엔지니어에게 다가가 슬쩍 물었습니다. 당신들 혹시 EU도 제어 시스템에 외계 기술이라도 갈아 넣은 거냐며. 농담 섞인 질문을 던졌지만 한국 측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함의 산물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발의 미사일이 자신들의 머리 위를 겨누고 있는 환경에서 단 한 발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다듬어온 결과물이라는 설명에 오만했던 서구의 전문가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얕잡아본 대가가 자신들의 방산, 주도권을 뺏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감하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요격 성능은 사실 한국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 위한 몸풀기에 불과했습니다. 시험 사격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우리 사우디 국방부 장관에게만 조용히 다가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리고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세대 에너지 무기 체계의 실전 배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비장의 무기는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전히 구시대로 만들어버릴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의 정체였습니다. 이제 곧 사막의 모야 폭풍을 뚫고 한국이 숨겨왔던 진정한 신의 방패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 세계 언론이 기립박수를 치고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기술 전술을 구걸하게 될 그 전설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중동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다음 장에서 전격 공개합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지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로 각인되는 그 소름 돋는 전말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우리가 몰랐던 한국인들의 집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사막의 시험 사격장에 모인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침묵은 이제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보여준 100%에 육박하는 요격률은 단순한 우연이나 데이터 오류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정교했고 반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기업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정밀 계측 장비를 연신 두드려보며 한국산 유도탄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간의 충격 에너지를 재계산했습니다. 그들의 계산기에 찍힌 수치는 마 5의 속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파괴력을 훨씬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정밀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레이더 화면에 남은 유도탄의 궤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것은 탄도학의 상식을 벗어난 고개 비행이라며 한국이 도대체 어떤 소형 제어 모터를 사용했기에 이런 급격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냐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유럽의 군사 전문 매체 기자들은 본국으로 긴급 타전하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방산 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그저 서구의 기술을 조립해 파는 하청 기지 정도로 묘사해왔던 그들의 펜끝은 이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반전되자 우리 사우디 국방부 수뇌부의 시선도 한국 측 수석 대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능만으로도 충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한국 측은 여전히 무언가를 더 숨기고 있는 듯한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숫자가 쌓이고 증거가 명확해지자 사람들의 질문은 이제 저게 가능한가? 에서 도대체 어떻게 만든 것인가? 라는 원인에 대한 탐구로 완벽하게 옮겨갔습니다. 이때 한국 측 대표는 시험장의 모든 전자기기를 잠시 차단해달라는 파격적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외국의 참관단은 자신들을 배제하려는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우리 사우디 정부는 한국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한국이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던 레이저 대공무기의 개량형이자 중동의 거친 모래폭풍과 고온을 견디도록 설계된 특수광학 에너지 체계였습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 적을 태워버리는 이 무기는 발사 비용이 단돈 2,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방산 에이전트 빅터 샤일록은 이 수치를 보고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지며 한국이 물리법칙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저 무기가 실전에서 드론을 잡으려면 거대한 발전 설비가 필요한데 저렇게 작은 차량형 장비로는 출력이 나올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쇼를 하고 있다며 비아냥거렸지만 한국 측은 조용히 사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3km 밖에서 날아오던 고속 드론 5대가 소리도 없이 공중에서 불타오르며 추락하는 장면이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탐지 후 격추까지 걸린 시간은 단 1.2초였고 발사 오차는 광학 센서의 한계치까지 도달한 제로에 수반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영국의 군사 고문은 자신의 안경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무기가 아니라 마법이라며 한국인들이 반도체 기술을 무기에 접목해 소형화와 고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을 얕보며 비웃던 논조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대신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치명적인 방패를 가진 나라라는 찬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을 무시하던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을 상대로 가장 완벽한 기술적 참교육을 시전한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전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레이저 무기와 비호복합 그리고 천궁이 하나로 연결되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방어망을 짜는 통합방공망 솔루션의 실체가 드러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사우디에 제안한 진짜 계약의 내용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우디의 안보 전체를 한국의 기술로 재설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과연 한국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이 기술을 시샘하는 강대국들의 방해 공작을 한국이 어떻게 돌파해 나갔는지 다음 단계에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전 세계가 무릎을 꿇게 될 그 결정적인 장면, 이제 곧 공개됩니다.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관제실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를 장난감 취급하며 비웃던 서구권 방산 에이전트들의 얼굴은 유령을 본 듯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봉하던 현대전의 교리는 거대한 미사일과 막대한 자본의 투입이었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돈 2,000원짜리 빛의 줄기가 수십억 원짜리 드론 편대를 추풍낙엽처럼 떨어뜨리는 비현실적인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방산 에이전트 빅터 샤일록은 자신의 태블릿 PC에 찍힌 열화상 데이터를 연신 새로 고침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레이저의 발진 효율이 어떻게 70%를 상회할 수 있느냐고 현장에 있던 한국 측 엔지니어들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장비 내부에 소형 원자로라도 숨겨온 것이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영국 출신 고문단 역시 레이더의 탐지 거리와 레이저의 조사 각도가 일치하는 속도가 인간의 연산 범위를 넘어섰다며 데이터 조작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조그만 반도 국가인 한국이 자신들이 40년 넘게 연구해온 지향성 에너지, 무기 분야에서 앞서 나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한국 측은 그런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다음 사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드론이 아니라 마하의 속도로 변칙 기동을 하는 소형 순항 미사일 3발을 동시에 방류하는 가장 가혹한 테스트였습니다. 관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적 미사일의 예상 도달 시간이 30초, 20초, 10초로 줄어드는 긴박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제야말로 한국의 사기극이 끝날 것이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이저는 직진성이 강해 기동하는 미사일을 추적하기 매우 어렵고 대기의 굴절 현상 때문에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산 통합방어 시스템은 사격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이미 미사일의 엔진 노즐 부위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번쩍이는 찰나의 순간 스크린 속 미사일 3발은 동시에 공중에서 거대한 폭발음을 내며 파편으로 변했습니다. 명중 오차는 0.001mm 수준이었고 반응 시간은 측정 장비의 한계를 넘어선 제로에 수렴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나토 출신의 탄도학 전문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 측이 제출한 사격 통제 알고리즘의 로그 기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가 너무 완벽해서 가짜라고 생각했지만 숫자가 쌓이고 로그가 정밀해질수록 그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레이저를 쏘는 것이 아니라 대기의 밀도와 습도, 바람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레이저의 파장을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미세하게 조정하며 굴절 현상을 완벽하게 상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그 어떤 강대국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적응형 광학 제어 기술의 실전 완성이었습니다. 관제소 안의 비아냥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적의 사기냐 아니냐는 유치한 논쟁에서 도대체 한국은 이런 괴물 같은 기술을 언제부터 준비했는가라는 원인에 대한 경외심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동안 북한의 수만 발 장사정포와 드론 위협이라는 가장 가혹한 실전 환경에서 이 기술을 연마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롱받는 와중에도 묵묵히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을 무기 체계에 이식했고 서구권이 거대한 기계 장치에 집착할 때 한국은 초소형 고출력 모듈을 개발해 무기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미국의 에이전트는 식은땀을 흘리며 본국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지금 당장 이들과 기술 동맹을 맺지 않으면 우리 미국의 방산 시장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처절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준비한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경악에 빠진 참관단 앞에서 사우디 국방부 장관에게 한 장의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우디 전역을 한국의 인공지능 위성과 지상 방공망 레이저 무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K방공 실드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 몇 대를 팔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의 하늘 자체를 한국의 기술로 재구성하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현실로 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한국을 21세기 방산의 파괴적 혁신가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주변국들은 이제 한국의 위상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술 전술을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곧 공개될 이야기는 이 모든 기술을 하나로 묶어 전 지구적인 안보 질서를 재편하게 될 한국만의 독보적인 우주 자산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무시했던 대가는 이제 그들의 안보를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지구를 넘어 우주,
공간에서까지 가장 강력한 권위로 우뚝 서게 되는 그 소름 돋는 전말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힘은 이제 막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사우디와 맺은 그 천문학적 계약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지 다음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집니다. 한국의 위상이 하늘을 찌르는 이 위대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날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사격 통제소의 대형 스크린 너머로 사막의 지평선이 기괴한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자연적인 노을이 아니라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에 격추된 수백 대의 드론 파편들이 지면에서 타오르며 만들어낸 초고온의 잔상이었습니다. 현장에 서 있던 미국의 방산 대기업 관계자들은 입을 벌린 채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신봉해온 물량과 자본의 전쟁이라는 교리가 한국이 쏜 단돈 몇천 원짜리 빛의 줄기에 처참히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지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두드리며 이것은 무기의 세대 교체가 아니라 인류 전쟁사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서구 기술의 모방꾼이라 비하하며 얕보던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의 오만함은 이제 수치심을 넘어선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무기 체계 분석가들은 현장에 설치된 한국산 레이저 발진기 근처로 몰려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측 엔지니어들에게 레이저의 매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막의 모래먼지 속에서도 산란 현상 없이 직진성을 유지하느냐며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한 국방연구소장은 한국이 발표한 출력 효율 85%라는 수치를 보고 이것은 현대 물리학의 열역학 제2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기극이라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장비 내부에 액체 질소 냉각 장치를 숨겨놓고 단기적인 과부하 사격을 통해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비의 덮개를 열어 내부 설계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무리한 요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얕보고 조롱하던 이들에게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부정하고 싶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우디 측의 중재로 국제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례 없는 현장 재검증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측 서버에 기록된 에너지, 방출 로그와 광학 센서의 수신 데이터를 1나노초 단위로 분해하며 모순점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준 조사 오차 0.0001도라는 수치가 대기 굴절률을 무시한 가공의 숫자일 것이라 확신하며 실제 사격 지점에 지면 온도를 정밀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5시간에 걸친 현장 전수 조사 결과는 그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한국산 시스템은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한 지표면의 열반사 파장까지 역으로 계산하여 레이저의 초점을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재검증을 거치며 1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관제실은 마치 상을 당한 집처럼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상식이 파괴되는 장면을 목격한 그들의 눈에는 이제 한국에 대한 멸시 대신 감당하기 힘든 경외심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격 테스트가 후반부로 넘어가자 이제 숫자가 쌓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단일 표적 격추를 넘어 수십 발의 적 미사일이 섞인 복합 공격 상황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은 단 한 발의 요격탄 낭비 없이 모든 위협을 순차적으로 제거해 나갔습니다. 200회 연속 명중, 300회 연속 명중이라는 숫자가 전광판에 찍힐 때마다 참관단 사이에서는 더 이상 비아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저 장비가 정말 작동하느냐는 결과 중심의 의심에서 도대체 한국은 어떤 미세 공정 기술을 사용했기에 저토록 정교한 광학 렌즈를 양산할 수 있느냐는 원인에 대한 탐구로 이동했습니다. 관심의 축이 완전히 이동한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한국이 언제부터 반도체 기술을 방산 분야에 이토록 깊숙이 이식했는지 그 기원을 추적하기 시작하며 자신들의 정보력이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자책했습니다. 미국의 에이전트 빅터 샤일록은 구석에서 본국에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며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미 서구권보다 10년은 앞서가고 있으며 당장 모든 로비를 중단하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구걸해야 한다고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객관적인 진실 앞에 그동안 한국을 조롱했던 유럽의 한 국방 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가 한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며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을 무시하던 전 세계 언론과 정부를 향해 가장 차갑고도 완벽한 기술적 참교육을 시전하며
방산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경악에 빠진 참관단 앞에서 사우디 국방부 장관에게 마지막 비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지구 저궤도를 도는 한국의 초소형 위성 군단과 지상의 방공망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우주 통합 지휘 통제 체계의 실전 가동 계획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열 신호를 감지하여 궤도를 예측하고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있는 레이저나 유도탄의 사격 명령을 내리는 무결점의 방패였습니다. 사지 말고 빌려 쓰라던 한국의 자신감은 바로 이 천상의 눈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한국이 언제 이런 거대한 우주 자산을 구축했는지 경악하며 자신들의 안보가 한국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위상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 지구의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사우디와의 천문학적인 계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통해 중동의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축이 되었고 전 세계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자신들의 하늘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군사 기지에서 승리의 보증수표로 불리게 된 이 충격적인 전말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의 비장의 무기가 전 세계를 어떻게 하나로 묶었는지,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의 마침표가 어떻게 찍힐지 마지막 단계에서 상상 그 이상의 결말이 공개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우주를 뚫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 전율 돋는 현장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이제부터 전 지구를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막의 깊은 밤이 찾아왔지만 시험 사격장의 관제실은 대낮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장에 남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방산 기업의 수뇌부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국 측 엔지니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단 하나의 기술적 힌트라도 얻기 위해 체면을 버리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방산 대기업 고위 간부들은 본국 정부와 국방부에 긴급 암호 전문을 보내며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전 세계 방산의 거대한 성벽이 한국이라는 신흥 강자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처참하고 무력하게 허물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이제 한국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며 오직 협력과 굴복만이 자국의 방산 생태계를 살릴 유일한 길이라는 처절한 자기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을 얕보며 조롱 섞인 기사를 쏟아내던 유럽의 방산연합체와 언론들 역시 자신들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이제는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지구촌 안보의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무시했던 대가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주도권과 패권이 서울로 완전히 넘어가는 역사적인 대전환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제실의 메인 스크린에는 사우디 전역을 촘촘하고 빈틈없이 뒤덮은 한국산 통합방공망의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100%라는 현대 과학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던 비현실적인 숫자가 선명하게 박히는 순간 장내에는 그 누구도 토를 달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무겁고도 신성한 경외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이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무기를 만들었나 라는 기술적 원인을 넘어 한국은 왜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겸손하게 숨기고 있었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그 질문에 대해 우리는 평화를 구걸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방패를 깎고 다듬어왔을 뿐이라며 담담하지만 강한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숫자가 쌓여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깨지지 않는 신뢰가 되는 경이로운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우디 국방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한국과의 92조 원 규모의 전략적 동맹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메마른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에 무기를 파는 대신 사우디의 젊은 군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전수하고 사우디 현지에 공동 생산 기지를 건설하여 그들의 기술적 자립을 돕겠다는 파격적이고 인간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이 지금 사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오만한 갑질을 일삼을 때 한국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자며 진심 어린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 주요 언론의 속보로 타전되자 한국을 얕봤던 서구권 강대국들은 거대한 충격과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무기를 팔아 배를 불리는 장사꾼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신뢰를 파는 나라.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오는 형제의 나라라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그 어떤 스텔스 전투기나 핵미사일보다 강력한 유무형의 무기가 되어 전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위상은 하늘을 찔러 광활한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와 함께 쏘아 올린 초소형 정밀 정찰 위성 군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평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적의 미세한 도발 징후조차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주변의 나라들은 이제 한국의 허락과 기술 지원 없이는 자국의 안보조차 단 하루도 담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한국 대사관 앞에 줄을 서서 면담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의했다며 연일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우주항공을 넘어 양자 컴퓨터와 에너지 제어 기술로 이어지며 인류의 미래 문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우디의 안보와 국운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그날 밤 사막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목격한 한국인들의 뜨거운 진심을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귀한 것은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변치 않는 신뢰라는 아버지의 위대한 가르침을 한국인들은 그들의 기술과 행동으로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파괴적인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내일과 자부심이라는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정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상징으로 각인되는 이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위대한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이 놀라운 행보와 기적 같은 성취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자 도덕적 권위를 가진 리더, 국가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면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진심 어린 댓글과 함께 한국의 위대한 도약을 전 세계에 알려주십시오. 5천만 국민의 끈기와 집념이 지구를 넘어 우주를 감동시키는 그 전율 돋는 역사의 현장에서 저 무함마드 알 파이살이 늘 형제의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원한 형제이자 지구를 지키는 가장 찬란한 빛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